안녕하세요. 꿀런지 PD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7월에 공개 예정인 갤럭시 Z 플립 7과 Z 폴드 7, 엑시노스 AP 두께 S펜 등 많은 이슈거리와 함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에 직접 분석하고 판단한 내용을 더해서 갤럭시 Z 플립 7과 Z 폴드 7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엑시노스 2500 AP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하면서 Z 플립 7과 Z 폴드 7도 자연스럽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Z 플립 7의 모델명인 SMF766U로 긱벤치 6를 돌린 결과가 긱벤치 브라운저에 떴는데 CPU 정보가 엑시노스 2500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엑스클립스 950 GPU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도 있습니다.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엑시노스 2500 탑재를 확정하고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하는 엑시노스 2500 탑재 이야기는 국내 출시 모델 기준이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 모델이 출시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엑시노스 2500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국내 역차별 또는 국가별 차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Z 폴드 7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CPU 정보가 담긴 긱벤치 6 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합니다. Z 플립 7이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확실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S 시리즈나 Z 폴드 7에 비해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 비중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7은 구조적으로 빠른 스마트폰의 절반에 해당하는 좁은 공간으로 발열을 처리하기 때문에 언제나 스로틀링을 강하게 걸어서 발열을 관리합니다. 처음 플립이 나온 이후 Z 플립 5까지 최고 부하 시 약 45% 수준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했고 Z 플립 6가 베이퍼 챔버를 넣으면서 5% 정도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향상시켰지만 약 50% 수준입니다. 즉 실제 사용 성능이 다른 동급 AP를 탑재한 스마트폰들보다는 언제나 낮은 편이었고 플립이라는 폼팩터를 찾는 소비자들이 퍼포먼스를 우선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AP 성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리고 Z 플립 7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500이 최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스로틀링을 워낙 강하게 거는 폼팩터니까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 유지되는 성능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것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포기하지 않고 엑시노스 AP를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넣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가 절감에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공급 가격은 변동성이 다소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AP를 생산해서 탑재하게 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스마트폰 판매 전략을 세울 때 끌려다니는 요소를 하나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AP와 OS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삼성의 엑시노스 2500이 Z 플립 7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두께입니다. 펼쳤을 때 이미 얇은 편이면서 접었을 때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성이 좋은 플립은 전작과 비교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부분인데 폴드는 두께가 얇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펼쳐서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두께를 줄여서 그립감과 휴대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면 더욱 매력적이거든요. 2024년에 Z 폴드 6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출시한 Z 폴드 SE에 펼쳤을 때 4.9mm, 접었을 때 10.6mm 두께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Z 폴드 7은 더 얇아집니다. 지금까지 두께 관련해서 흘러나온 내용들은 펼쳤을 때를 기준으로 3.9mm와 4.54mm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오포의 파인드 M5가 펼쳤을 때 4.21mm, 접었을 때 8.9mm라는 놀라운 얇은 두께를 선보인 상태여서 이를 넘어설지 아닐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삼성은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배터리, 발열 관리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오포보다 더 얇은 3.9mm보다는 현실적으로 완성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두께를 줄여나가는 4.54mm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펼쳤을 때 두께가 4.54mm라면 접었을 때 두께는 9.8mm가 되고 Z 폴드 SU와 비교해서 펼쳤을 때 0.36mm, 접었을 때 0.8mm가 줄어듭니다. SE와 비교 시에는 얇아지는 것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Z 폴드 6와 비교를 하면 펼쳤을 때 1.06mm, 접었을 때 2.3mm로 상당히 와닿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S펜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가 디지타이드를 넣으면서 S펜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Z 폴드 6까지 이어져 오다가 두께를 줄인 Z 폴드 SE는 S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디지타이저를 뺐기 때문인데 G 폴드 7 역시 EMR 방식 S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디지타이저를 넣지 않습니다. EMR 방식은 디스플레이 디지타이저가 생성하는 전기장이 있어서 별도의 전원이 없는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타이저가 빠지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펜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가 스마트폰이 아닌 펜에 들어가는 AES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G 폴드 7에 이 AES 방식을 넣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Z 폴드 7 역시 갤럭시 Z 폴드 SE처럼 S펜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S펜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처럼 필수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S25 울트라의 S펜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빼버린 것도 그런 시각의 변화를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물론 과거 LG전자가 벨벳, 윙, V60 신규의 AES 방식의 펜 사용을 지원했던 것처럼 AES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S펜을 만들어서 지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정도는 깜짝 카드가 있어야 언팩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갤럭시 Z 플립 7의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Z 플립 6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카메라 주변과 그 옆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Z 플립 7은 모토로라의 레이저 시리즈처럼 풀스크린을 적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는 의미니까 무조건 환영입니다. 카메라 왼쪽 공간은 기본 조작 메뉴가 효과적으로 들어가기도 좋고 삼성이 밀고 있는 나웃바가 자리 잡기도 좋습니다. 갤럭시 Z 플립 7이 본의 아니게 AP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용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AP보다는 커버 디스플레이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저처럼 성능 평가를 하는 사람은 엑시노스가 어떻고 스냅드래곤은 어떻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실제로 갤럭시 Z 플립 7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은 AP보다 커버 디스플레이 변화가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또 하나 체크 포인트는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사이의 이너 베젤입니다. 갤럭시 Z 폴드 6가 메인 디스플레이에 1.9mm의 이너 베젤을 가지고 있는데 Z 폴드 7은 이보다 더 가늘어져서 1mm의 이너 베젤이 적용됩니다. Z 플립 7의 메인 디스플레이 이너 베젤 역시 1.2mm로 상당히 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갤럭시 Z 플립 7 FE입니다. 가격을 낮춘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 2025년에는 드디어 진짜로 나옵니다. 엑시노스 2400이 AP를 탑재하고 Z 플립 6의 외형을 거의 그대로 가진 갤럭시 Z 플립 7 FE가 7월 뉴욕 언팩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건은 가격인데 갤럭시 Z 플립 7이 150만원 내외 또는 그 이상이 될 테니까 Z 플립 7 FE는 높게 잡아도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작인 갤럭시 Z 플립 6의 가격도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 밖에 이야기하지는 내용들 중 배터리가 Z 폴드 7은 전작과 동일하게 4400mAh고 Z 플립 7은 전작보다 300mAh가 늘어난 4300mAh입니다. 그리고 램은 두 스마트폰 모두 12기가를 탑재합니다. 갤럭시 Z 플립 7과 Z 플립 7에 관련된 소식들 중 대중의 관심이 높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제 의견을 더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공개 전에는 정보가 아닌 루머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나오겠구나 정도로 그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는 충분합니다. 혹시나 Z 플립 7과 Z 폴드 7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언팩 전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정리 영상을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Z 플립 7과 Z 폴드 7 영상은 언팩과 함께 우리 꿀청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